안녕하세요. 부자아빠가 된다의 하루 30분 책을 읽는 부자아빠 맹균입니다. 오늘도 부자아빠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된다, 된다, 된다. 어제 체스판을 두면서 앨런 부인하고 노라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볼테르라는 그 고양이와 한번 살아있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예. 그 체스판 내용이 오늘은 살아봐야 배울 수 있는 그 챕터에서 볼테르가 현재 그 로라와 살아가는 그 삶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볼테르도 그 로라를 사랑했었고 로라도 볼테르를 사랑했었는데 서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동물이지만 서로의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했던 그 두 동물과 사람과의 그 모습을 보여줬고, 볼테르가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닌 그 로라에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혼자서 죽음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이런 볼테르 삶과 그런 걸 같이 경험을 해보면서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르겠다, 삶을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을 주는 챕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하지 않고 모든 걸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해봐라 라는 그런 저한테 그 느낌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저기 영암에 있는 좋은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고 바닷가도 보이고 거기 정자에서 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부모님 모시고 누나와 함께 삼겹살을 한번 꼬먹고 이렇게 누워서 잠도 자고 산책도 좀 하고 저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근데 항상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직접 내가 해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실천을 해보니까 너무 저 나름대로 힐링이 되고 다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하고 나서는 또 다른 것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피곤한 것도 사실 있지만은 저한테 즐거움과 힐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면은 기꺼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살아봐야 배울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본 노라는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다는 걸 깨달았다. 손목시계를 확인해보니 자정에서 1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불을 켰다. 그녀의 원래 삶은 똑같았지만 더 나을 것이다. 여기에는 볼테르가 살아있을 테니까. 진짜 볼테르. 그런데 볼테르가 어디 있지? 폴츠? 노란 침대에서 내려왔다. 폴츠. 집안을 다 뒤졌지만 볼테르는 어디에도 없었다. 유리창에 후두둑 방울이 떨어졌다. 비가 내리는 건 여전했다. 조리대에 새 항우울제 한 컵이 놓여 있었다. 디지털 피아노는 벽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옳지? 그녀가 키우던 육화 화분과 조그만 선인장 화분 3개가 그대로 있었다. 책꽂이와 거기 꽂힌 책도 그대로였다. 오늘 철학책과 소설책, 아직 따라 해보지 않는 요가 안내서와 록스타 전기, 과학책, 표지에 상어가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가오로와 라이언 베일리 인터뷰를 읽고 싶어서 산 5개월 전 발행된 엘르까지 오랫동안 새 신호를 사지 않았다. 아직 사료가 가득 든 고양이 밥그릇도 있었다. 노라는 볼츠 이름을 부르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시 침실로 돌아와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았을 때 비로소 볼츠를 발견했다. 볼츠,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팔이 닿지 않아서 노라는 침대를 밀었다. 볼치, 이리 오렴. 볼치, 노라가 속삭였다. 하지만 고양이의 차가운 몸을 만진 순간 노라는 깨달았고 슬픔과 혼란이 밀려왔다. 다음 순간 노라는 다시 자정의 도서관 노라가 앨런 부인을 마주보고 있었다. 앨런 부인은 이번에도 안락한 의자에 앉아 독서에 빠져 있었다. 이해가 안 가요. 노라가 말했다. 앨런 부인은 읽고 있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을 거다. 전 볼테르가 계속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네? 앨런 부인은 책을 내려놓았다. 넌 볼테르를 집 밖으로 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했어.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단다. 그래요? 그래, 완전히 달라. 네가 만약 볼테르가 계속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면 난 안 된다고 했을 거야. 왜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든 삶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요. 가능한 모든 삶이 존재하는 거지. 사실 볼테르는 심각한. 앨런 부인은 조심스럽게 책을 읽었다. 제한심근병을 앓고 있었어. 선천적인 병이지. 그 병 때문에 단명한 운명이었어. 하지만 볼테르는 차에 치여 죽은걸요? 길에서 죽은 거랑 차에 치여 죽은 거랑 다르단다. 노라, 네 원래 삶에서 볼테르는 다른 어떤 생에서보다 오래 살았어. 방금 네가 다녀온 그 생만 제외하고 거기서는 3시간 전에 죽었지. 처음 몇 년간 볼테르가 고생하기도 했어도 넌 볼테르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해줬어. 볼테르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삶도 많이 있단다. 정말이야. 선생님은 1분 전까지만 해도 볼테르 이름조차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볼테르에게 제한 어쩌고 하는 병이 있다는 걸 안다고요? 난 볼테르 이름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건 1분 전이 아니라 지금이었지. 네 시계를 보려구나. 왜 거짓말을 하셨죠? 거짓말하지 않았다. 난 네가 고양이 이름을 뭐냐고 물었지. 내가 고양이 이름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제 그 차이를 알겠니? 난 그저 네가 고양이 이름을 말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느끼길 바랬다. 이제 노라는 짜증이 치밀었다. 그건 더 나빠요. 선생님은 볼츠가 죽을 걸 알면서 절 그 삶으로 보냈잖아요. 게다가 그 삶에도 볼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고요. 앨런 부인의 눈이 다시 반짝거렸다. 네가 바뀌었잖니? 무슨 말이죠? 넌 이제 자신이 형편없는 고양이 주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넌 볼테르를 최고로 잘 보살폈어. 네가 볼테르를 사랑한 만큼 볼테르도 널 사랑했지. 그래서 너에게 죽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고양이들은 안단다. 자신이 죽을 때가 왔다는 걸 알지. 볼테르는 죽을 때가 왔다는 걸 알고 밖으로 나간 거야. 노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볼테르 몸에 외상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애쉬가 내렸던 성급한 변론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었다. 길에서 죽은 고양이는 아마 차에 치여서 죽었을 거라고. 의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면 노라 같은 일반인은 더 그럴 것이다. 2 더하기 2는 교통사고라고. 가여운 불축. 노라가 슬픔에 잠겨 중얼거렸다. 앨런 부인은 이제야 소음 내용을 이해하는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처럼 미소 지었다. 볼테르는 널 사랑했어. 노라, 넌 누구 못지않게 볼테르를 잘 보살폈어. 이제 후의 책 마지막 페이지를 보려. 노라는 바닥에 놓여있는 그 책 옆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다시 펼치고 싶지 않아요. 걱정 마라. 이번에는 더 안전할 거야. 그냥 마지막 페이지만 봐. 책 마지막 장으로 넘기자. 난 볼테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나는 후의 책장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안개 속으로 물러나는 낯선 사람처럼 글자가 희미해졌다. 노라는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책을 덮었다. 봤지? 어떤 후회는 전혀 사실에 기반되지 않는단다. 가끔은 그냥. 앨런 부인은 적합한 표현을 찾아 머릿속을 뒤지다가 마침내 찾아냈다. 완전 개구라야. 노라는 학교 다닐 때 앨런 부인이 개구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지 생각했지만 그저 그런 적은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볼츠가 죽을 걸 아셨으면서 도대체 거기로 보내신 거죠? 제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제게 넌 나쁜 주인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왜 안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노라, 때로는 살아봐야 배울 수 있으니까. 어렵네요. 자리에 앉으려. 제대로 앉아. 네가 바닥에 무릎 꿇는 건 옳지 않아. 노라가 뒤를 돌아보니 전에는 미처 보지 못한 의자가 있었다. 마호가니로 만든 고풍스러운 여자였는데 아마 에드워드 왕조 스타일 것이다. 가죽을 씌운 등받이는 단추가 박혀있어 볼록볼록했고 한쪽 팔걸이에는 목쇠로 만든 독석대가 달려있었다. 잠깐 쉬려구나. 노라는 의자에 앉았다. 손목시계를 보았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계는 늘 자정을 머물렀다. 전 여전히 이 일이 싫어요. 슬픈 인생을 한 번 산 걸로 충분했다고요. 슬픈 인생을 한 번 산 걸로 충분하다고요. 더 이름을 무릅싸야 하려고 뭐죠? 알았다. 앨런 부인이 어깨를 으스겼다. 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꾸나. 서가에서 대기 중인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것도 고르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으렴. 노라는 앨런 부인이 또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좋아요. 앨런 부인이 다시 책을 집어드는 동안 노라는 우덕하니 앉아있었다. 앨런 부인은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노라에게 부당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흘렀다. 엄밀히 말하면 흐르지 않았지만 노라가 허기나 갈증, 피로를 느끼지 않고서 여기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지루할 때 됐다. 시간이 정지해 있는 동안 노라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궁금해졌다. 도서관에 머물며 서가의 책을 꺼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어떤 게 좋은 삶인지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안 돼요? 노라가 불쑥 말했다. 이 도서관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대부분의 삶에서 지금 저는 자고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그럼 제가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자다가 그 삶에서 깨어나지. 걱정할 거 없단다. 하지만 걱정된다면 다른 시간대의 삶을 시도해보렴.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지구에는 밤이 아닌 곳도 있겠지. 네? 네가 살고 있는 우주는 무수히 많단다. 그 우주가 전부 그렇지. 그런 그린위치 표준시 안에서 존재할까? 당연히 아니죠. 노라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주로 안에 항복해 다른 삶을 선택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흑동고래가 떠올랐다. 답을 받지 못한 문자도 떠올랐다. 이지와 오스트레일리아에 함께 못 간 게 후회돼요. 그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주 훌륭한 선택이다. 그게 좋은 삶인가요? 네, 그게 좋은 삶인가요? 그런 말은 안 했어. 그저 네 선택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나쁜 삶인가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선반이 다시 움직이더니 몇 초 후에 멈췄다. 아, 그래요? 여기 앨런 부인이 밑에서 두 번째 선반에서 책을 꺼냈다. 신기하게도 부인은 그 책을 단 한 번에 알아보았다. 옆에 책들과 거의 똑같아 보였는데도 부인은 마치 생일 선물을 건네듯 다정하게 책을 건넸다.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노라는 머뭇거렸다. 만약 제가 죽었으면 뭐라고? 다른 삶에서 말이에요. 분명 오늘 전에 제가 죽은 삶도 있을 거잖아요. 앨런 부인은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네가 원하는 거 아니었니? 그거야 그렇죠. 하지만 넌 오늘 이전에 죽은 적이 숱하게 많아. 맞아. 교통사고, 약물 과다 복용, 치명적인 식중독으로 죽었지. 사과를 먹다가 질식하기도 하고, 쿠키를 먹다가 질식하기도 하고, 비건 핫도그를 먹다가 질식하기도 하고, 일반 핫도그를 먹다가 질식하기도 하고, 걸릴 수 있는 모든 병에 걸려서 죽어갔지. 가능한 모든 시간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저 책을 펼쳐다가 그냥 죽어버리면요? 아니, 그렇게 즉각적으로 죽지는 않아. 볼테르의 경우처럼 이 도서관에 있는 삶은 뭐랄까 삶이야. 네가 그 삶에서 죽을 수 있지만 그 삶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은 경우는 없어. 이 자정의 도서관은 유령의 도서관이 아니니까. 여긴 죽은 자들의 도서관이 아니야. 가능성의 도서관이지. 그리고 죽음은 가능성의 반대이고. 이해하니? 이해하겠니? 대충요. 노라는 건네받은 책을 바라보았다. 전나무색이었다. 부드러운 질감 표지에는 역시 짜증이 날 정도로 무의미한 제목이 큼직하게 도들새김이 적혀 있었다. 나의 인생. 노라는 책을 펼쳐 빈 페이지를 보고도 다음 페이지 넘기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다. 수영장은 평소보다 좀 더 붐볐다. 다음 순간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